하십니까?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합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직기간 재판 정지를 법에 못 박아 사법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전당대회 개최와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 등의 개혁안을 내놨는데 오늘 열릴 의원총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대선 패배 수습책과 차기 지도 체제를 두고 혼선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과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화두로 띄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2차 당 개혁안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방침도 내놨습니다. 당대표 출마엔 선을 그으면서 전당대회 전까진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에 오늘 섰습니다. 당내에선 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친한계는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전당대회 개최에 호응했지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교체 과정을 부당한 단일화로 규정한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 오늘 다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신용계 등 당 주류는 혁신이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격론이 오갈 거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직에 욕심이 없다던 김문수 전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잇따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번째 재판이 잠시 후에 열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3차 공판 때부터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민께 하실 말씀이나 재판 관련해 있으신가요? 복귀로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짓이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나갑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공개 행보인 만큼 특검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다시 증인석에 섭니다. 이 전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고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앞선 공판 때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은 이 전 여단장이 부하들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을 시작으로 지난번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지난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LA 다운타운에 현지 시각 8일 장갑차와 군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라는 명령에 따라 LA 주요 지역에 주 방위군 배치가 시작된 겁니다. Ones that are specifically trained for this type of crowd situation where they'll be with the public and be able to provide safety around buildings and to those that are engaged in peaceful protests.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고 왜 숨기냐며 시위대에 마스크 착용까지 금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을 무능하다고 비난하며 시위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장 병력까지 등장하며 시위 사흘째를 맞는 LA 도심에선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You gonna shoot an elected official? If you shoot me, you better shoot straight. I don't know why you're in my city. You did. The governor was not contacted. This is Trump.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LA 남쪽의 군부대에서 해병대가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군인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건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입니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건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이스탄불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했던 포로와 전사자 교환이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새벽 러시아 툴라주에 있는 로켓 연료 생산 공장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본토 공군 기지를 기습당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퍼부은 직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재보복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에도 엥겔스 공군 기지 등 러시아 본토 내 군기지 2곳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We have to prepare such plans. And we are not stopping. Because we don't really know if they will stop this war. 러시아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 드론 공장 등 군 시설을 24시간 동안 타격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본격적인 보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서방 소식통들은 며칠 내 엄청난 공격이 우크라이나에 가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선의 전투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로 러시아 수-52 전투기를 격추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지인 도네츠크주 서부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진격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штурмовые групп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артиллерии 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танковых войск при стрельбе с закрытых огневых позиций. 이런 가운데 양측은 지난 이스탄불 2차 협상에서 유일하게 합의한 포로와 전사자 교환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일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7일부터 교환이 시작될 거라고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예고 없이 무기한 연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정해진 날짜가 없었다며 다음 주에 송환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어젯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승용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또 충남 서천에서는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배지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량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 다 탄다. 어젯밤 9시 50분쯤 충남 홍성군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일대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려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충남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천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대형주 강세의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도 나흘째 강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2.31포인트 상승한 2,844.36에 코스닥은 3.61포인트 오른 759.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고용지표와 미중 협상 기대감에 주말 미국 증시는 1%대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증권과 오락문화 등 대부분 업종 상승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7거래일째 상승을 SK하이닉스도 강세입니다. 신영증권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증권과 원전주 흐름 좋고 지주사주 카카오페이와 하이브 상승 중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HD 현대미포와 한국항공우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펩트론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도시 아래 또 하나의 세계, 하수도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유럽 각국이 다양한 방식을 모색 중입니다. 2017년 말 영국 런던, 하수관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덩어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 플라스틱까지 뒤엉켜 생긴 이 괴물은 무게 130톤, 길이 250m에 달했습니다. 이후 각국은 하수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작업자들이 매일같이 1300km 길이의 하수관을 점검합니다. 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자원도 섞여 있습니다. 자원을 하천에서 이 형제는 컷이나 자전거, 부품 등 금속을 끌어올려 고철업자에게 팔거나 재활용합니다. 도시 아래를 흐르는 물길, 그 길을 지키기 위해 각국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카탈랑 해변의 한적한 마을. 베이지색 벽에 등대 그림과 함께 당신이 내게서 본 것이 되고 싶다라는 문구가 쓰인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하얀 빛이 비치는 어두운 등대는 길가 낮은 기둥의 연장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얼굴 없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최신 작품입니다. C'est énorme parce qu'à Marseille, tu vois. Et j'ai vu votre news sur les réseaux là, et j'étais en train de déjeuner à côté. Je me suis dit, je vais pas le trouver au Catalan. Et là.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는 행인들도 있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뱅크시 작품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SNS 등을 통해 작품 위치가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상당합니다. Yes, it's exciting. I'm happy that he's exploring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cities to show, to display his art. 세계 곳곳의 도시벽에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남기는 영국 출신 화가 뱅크시. 이번엔 작은 바닷가 마을을 흥분으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 현장은 물론 화재 진압과 도시 측량에 이르기까지 드론의 이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광둥성 마오밍의 리치 농장. 커다란 상자에 가득 담긴 리치를 드론이 거뜬하게 들어올려 산 아래로 옮깁니다. 매일 85kg 정도 운송하는데 1km 이동을 5분에 끝냅니다. 쓰촨성에서는 고층 건물 화재 진압 훈련에서 드론이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에게 구조 물품을 전달하고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기도 합니다. 도심 측량에도 동원돼 드론이 정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줍니다. 定位模块可以实现厘米级的定位精度。同时呢，我们的遥控器也是配备了测绘专用的一个软件，可以自动设定航线。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의 드론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먹는 체험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학교 텃밭 수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의 한 건물 옥상. 초등학생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합니다. 2학년 교과 수업의 하나입니다. 6개월간 직접 키운 유채꽃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남은 채소는 퇴비통에 넣어 흙으로 되돌립니다. レタスをちぎるところがちょっと面白くて味見してみて美味しかったです。 이 같은 수업은 인격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중학교에서 도입한 뒤 학교 폭력이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11년 전부터 텃밭 수업을 진행한 도쿄 다마시의 한 초등학교. 6년 전 이곳을 졸업한 노노카 양은 당시 낯가림이 심해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지만 텃밭 수업을 통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率先して自分がリーダーに手を挙げるまで成長してガーデンの授業ができてって時にここまで変化するんだと思って 학교 측은 이 텃밭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자주 결석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가격을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마다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은 업체라도 동네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의 프라이드 치킨 가격. 배달앱에서 검색해봤더니 한 곳은 21,000원, 다른 곳은 23,000원. 2,000원이 차이 납니다. 배달비와 수수료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입주액이 훨씬 넘습니다.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그 반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자 했어요. 이 업체는 이달부터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져 더 이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게 해당 업체 설명입니다. 외부로 팔게 되면은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역마진이 나올 때도 있어요. 2만 원을 팔면은 거의 반 이상을 갖고 간다고 보면 돼요. 배달앱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는 치킨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이제는 가맹점마다도 가격이 다를 수 있어 소비자들은 지점마다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는 그냥 모르고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저 옆에 가게가 가격이 더 쌀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내가 비싸게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고안을 한 다음에 가격 인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격 인상 부담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지연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면 고궁이나 한강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즘은 편의점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열대마다 빽빽하게 꽂힌 라면들. 라면 220여 종을 파는 이 편의점은 손님의 7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I love how everything is just ramen themed. The tables are super cute and cool, and I love all these, like the whole shelf of ramen. It's super cool. SNS에서 방문 인증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은 일부러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We came here especially to eat ramen. We saw on Instagram. 달콤한 커피에 바나나 맛 우유를 더하는 조합.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꿀 조합 레시피 체험도 편의점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Something popular in TikTok and social media, and we want to try it every day. 올 1분기 국내 편의점의 전체 매출은 처음 감소했지만 외국인 매출은 반대로 50에서 60% 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최근 환정 키오스크, AI 통역기를 도입하며 외국인 잡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해외 진출 점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47곳이 영업을 시작한 뒤 1년 만에 점포가 2배 이상으로 늘더니 지금은 아시아 4개 나라에 1,30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국내 점포 수가 줄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내수 침체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던 편의점마저 역성장으로 돌아선 상황. 편의점 업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최근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른바 악마의 눈이라는 LED 부착물을 붙이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멋있다는 이유인데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늦은 시각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앞유리에 커다란 붉은색 눈이 왔다 갔다 움직이더니 깜빡이기까지 합니다. 휴게소에 세워진 또 다른 화물차. 2m 정도 되는 대형 눈이 달려 있습니다. LED 전광판으로 만든 이른바 악마의 눈이란 장치입니다. 캄캄한 밤 도로에선 차종을 불문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바짝바짝하고 소형차들은 좀 놀랄 수도 있겠죠. 뭐 갑자기 눈이 빨갛게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이유, 멋있다는 겁니다. 실제 온라인 동호회엔 설치를 자랑하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귀엽다, 멋지다 댓글도 이어집니다. 덩달아 판매 사이트도 늘고 있는데 설치가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 신종 부착물 설치,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방 유리창에 3분의 1가량을 가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위험이 큽니다. 불빛이 밝고 움직임도 빨라 다른 차량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정비 명령 대상입니다.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전방 시야가 흐려지거나 또 그쪽에 그 시선을 돌리다 보면 앞 차량의 그 추돌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는 데다 떼고 붙이는 게 쉬워 금방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달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구미가 33도, 영월과 대전, 광주는 32, 서울은 30도까지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오후가 되면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토요일까지 길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이른 장맛비가 될지의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지만 오후에 충북의 남부지역과 경북 남서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0, 청주와 대전, 전주, 광주, 대구는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축제 및 공연장 관람객 안전수칙. 와, 사람 진짜 많다. 입구는 어디지? 나무네 아기 고양이. 자, 나미 거 따라와. 입장 시 안내도를 통해 비상 대피 통로 등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이동 시에는 질서 있게 움직이며 통제 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 환풍구, 난간, 구조물 등을 밟고 올라서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이제 공연 시작하려나 봐. 밀지 마세요. 인파가 몰려 보행이 어렵거나 신체의 압박을 느끼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괜찮아? 안 다쳤어? 오빠, 저기 불난 것 같은데? 위험 상황 발견 시 행사 안전요원 또는 119에 빠르게 신고해 주세요. 자위 덕분에 모두를 구했어. 최고! 최고! 나 사기꾼에 이혼남에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무철이 그놈 기억을 잃은 척하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라도 기억이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 오늘 밤 여기서 이젠 아이가 돼버린